글로벌 증시 마감 시장을 살펴보는 해외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블로우크의 이동훈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미증시가 변동폭을 좀 많이 키웠죠. 어제는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금리가 이슈가 됐습니다. 장중 초반까지만 해도 또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등락을 좀 반복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이제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결국은 이제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또 시장을 압박을 했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2.84%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번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지수 패닉으로 갔을 때 나왔던 어떤 국채 수익률을 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강하게 뛰었던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는 상원에서 3천억 달러 정도로 늘어난 장기 예산안, 그러니까 2년치 장기 예산안이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물론 향후 하원에서도 이제 통과가 돼야 되고 아직 이제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어떤 확대된 규모 자체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미국은 매년마다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부채를 늘려서 그 돈을 통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부채를 늘리는 거죠. 이 부채를 늘린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것이 되고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가 새롭게 발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물론 이제 3천억 달러 전부 다 국채 발행이 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규모의 국채가 추가적으로 발행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국채 발행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여파로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건 매년마다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거거든요. 매년마다 늘리는 거고 정부에서는 당연히 국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규모가 대폭 증액됐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상승은 좀 과도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 어떤 상승은 다소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요인은 오늘 1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거든요. 10년물 국채 발행에서 이제 발행 금리가 2.8%를 역시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금리를 또 끌어올리는 보여지는 금리를 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금리 상승, 주식 하락 이런 형태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장의 변동폭이 예전보다는 이번 주 들어서는 가장 적은 축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번 주에 등락이 한번 나오면 5% 이상 급등락이 나오고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오늘 금리의 어떤 강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수 등락폭이 좀 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당국자들이 연이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발언이 나오면서 좀 그렇게 된 건데 어제 같은 경우도 블러드라든가 문우신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을 좀 안심시키려고 발언을 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인데 이 사람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좀 인내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를 기존에 자기 강성론자들이 4차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에반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시장을 좀 안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하고 또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 들어서는 변동폭을 좀 축소되고 금리 상승에 비해서 시장이 좀 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좀 일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나스닥 시장이 더 많이 빠진 것은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그거는 애플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이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을 비롯해서 시가총액 5위권 안에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반등을 했는데요. 미증시가 전일 급등을 했었죠. 미증시가 좀 급등을 좀 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어떤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증시 하락이 좀 과도했다라는 점, 그리고 유로화가 오히려 또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유럽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다시 또 회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는 조금 그러니까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좀 일부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또 지표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달러화는 또 강하게 올랐습니다. 0.7% 정도 올라가면서 90.30 달러 인덱스가 90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안이 합의가 됐죠. 합의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나올 수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됐다라고 좀 해석이 되면서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 88대까지 내려갔던 달러 인덱스가 90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현재는 이제 FOMC, 다음 달 FOMC에서 3월 중순에 있죠.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달러화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락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등락이 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생산량이 증가가 됐다는 점에서 2.5%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62달러가 붕괴가 되고 61달러 후반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이제 재고라든가 이런 어떤 지표를 볼 때 국제유가가 이제 강하게 어떤 반전하기는 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60달러, 65달러 사이, 그리고 조금 더 좁혀서 본다면 60달러와 63달러 사이에서 좀 갇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지수, 이번 주 들어서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인데, 오늘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11.54% 내려오면서 26.52로 좀 내려왔거든요.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표는 20을 넘어가게 되면 좀 증시가 과매도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이번 주 들어서 어쨌든 피크를 치고 나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50까지도 갔었는데 뭐 최고점 대비해 보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꾸준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시장의 공포감은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다. 우리가 좀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냈습니다. 지금 아마 역대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산 것 같은데요. 4,444계약. 수치가 상당히 좀 특이한데, 어쨌든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해줬고 미증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뭐 이런 상황이 연결이 되면서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돼서 우리 증시가 초반에 2,400포인트를 회복할 것이다. 외국인들은 이제 이렇게 예측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봐서 오늘 좀 챙겨봐야 되는 이슈를 보면, 오늘 30년물 국채 발행이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리가 뛰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좀 장기 국채 발행이 좀 연이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30년물이 내일 30년물이 있고 오늘 새벽에도 1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채 발행이 좀 있다 보니까 국채 수요 대비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내일 30년물이 끝나게 되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일정을 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장기물 국채 발행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채 상승 요인이, 국채 금리 상승 요인이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양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30년 국채 발행 이후에 금리가 좀 안정되면서 증시가 안정될지 여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10년물 국채 발행되면서 금리가 2.81%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좀 불안하게 만들어졌던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보통 이제 새벽 3시 전후에서 국채 발행되는데, 오늘 미증시가 밀렸던 시간대도 거의 그 시간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이제 증시, 그러니까 오전 개장하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마감 직전에 어떤 흐름은 이 국채 발행 금리에 따른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챙겨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고용지표 나오게 되는데, 보통 매주마다 나오는 게 고용지표입니다만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크게 중요도가 있는 지표는 한동안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대하여도 우려가 작용하게 됐던 것이 그 고용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상치가 23만 명대 중반 정도, 23만 5천 명에서 6천 명 사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좀 추이가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줘서 이 수치하고 유사하게 나오거나 뭐 수치보다 좀 높게 나올 경우,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좀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또 역으로 진정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현재로서는 경기가 나쁜 것보다 좋아지는 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뭐 이 예상치대로 나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또 양호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표니까 뭐 이 수치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제 아시아 증시가 좀 독특하게 움직였는데, 대만 증시는 또 올라가고 홍콩이라든가 중국은 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증시가 또
또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 증시와 또 다른 양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증시가 하락할 때 소비가 감소한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 경제 자체가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서비스업, 3차 산업 비중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 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인들의 소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좀 주는 단계로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무역 수지 적자를 비롯해서 어떤 이런 지표가 나올 때 중국 증시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제 좀 이번 주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하락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오늘 좀 안정세를 보인다면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아시아 외환시장,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죠. 근데 오늘은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달러 강세 보인 상태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하락을 하거나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강하게 매도하는 어떤 흐름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와 더불어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외환시장,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 원달러 환율 집중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와 함께 해시장 흐름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